장성철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이제 예비후보로 등록하셨기 때문에 네. 본인 소개 먼저 한번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예비후보로 오늘 등록한 장성철입니다. 2016년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국민의당 도당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하다가 이번에 중도 보수, 범중도 보수 통합을 지향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합류하고 현재 미래통합당에 와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관통하는 것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제주 지역의 혁신과 변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침체된 경제, 또 침체된 마인드, 도민들의 어떤 그 가라앉은 이 분위기,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의 문제가 하나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독점 체제를 어떻게 부술 수 있는 것인가, 예. 그게 혁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감히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권력 독점 체제의 균열을 확고하게 내는 그런 역할을 장성철이가 해낼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갖고 이번 총선에 임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이후 계속 이 통합에 참여하시고 이 미래통합당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에도 많이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역 이번 선거까지 이렇게 쭉 오셨는데, 이번 통합, 중도와 보수가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신 입장에서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체적인 정치 상황을. 과연 그 혁신통합추진위에서 지향했던 그런 가치와 그 지향점을 다 담아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전 총선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공관위에서 기존의 전진당, 새로운 보수당, 자유한국당이 통합이 되고 옛날 안철수계 일부 또 시민사회가 들어왔지만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변화했구나, 혁신했구나 하고 하는 종결점은 전 공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천의 과정을 저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건 다수의 그 구성원들은 실용의 가치, 중도의 가치, 혁신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사태나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체제에 대한 검찰 흔들기, 예. 이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 패거리 정권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견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이 중도의 혹은 무당층의 표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예. 확실한 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결사체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예.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기존 자유한국당 후보들과 이렇게 같이 공천 경쟁을 하게 되죠. 예.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자신은 이들 후보보다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주 지역의 현실 문제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민주당이 권력 독점을 해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어떤 중요한 이슈 하나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치에 대한 불신, 다시 말하면 정치권과 지역 주민이 너무 떨어져 있다, 유리돼 있다고 하는 걸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문제, 실물 경제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 정치 영역의 활동의 문제, 이거를 합리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인드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 현장과 정책을 연결시킬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기업 경영도 해봤고요, 시민운동도 해봤고, 또 국가정책이나 도정에 관련된 정책기획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런 실물과 국가정책을 동시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잘 조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전략, 방법론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좀 우위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21대 총선에서 제주시 갑 혹은 제주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국회의원 상의 맞을 것 같다. 요소를 갖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실물과 정책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한 후보 경쟁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네. 그걸 바탕으로 내세울 자신의 공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핵심 공약 뭐 한 두 개 정도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도지사 선거 끝나고 나서요. 예. 정당 활동을 하고 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해서 그 배낭 하나 메고 마을을 돌았어요. 예. 쭉 돌고 제주시 갑 선거구는 거의 다 돌았죠. 예. 근데 느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정치 후보들이 뭐 관광을 이렇게 하겠다, 농업에 보조금을 주겠다, 무슨 건설 경제를 하겠다, 이런 세목적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거에 갈증을 내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들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약으로 한다면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광범위하게 듣는 그런 일정을 임기 내내 계속하겠다. 어느 시기에 뭐 요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공약은 지금 단계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현장에 와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그것도 광범위한 주제를 갖고 격의 없이 하는 그런 간담회, 필요하다면 도정과 국정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그 토론의 장, 만남의 장을 많이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돼야 되고, 저는 그걸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CBS 와서 처음 얘기했습니다. 민심을 직접 듣고 얘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게 예. 첫 번째 공약. 예, 예. 그래도 구체적인 공약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도선관에 가서 하고, 첫 번째로 어디를 갔냐면 도청에 예. 비상경제 상황실을 갔어요. 예. 가서 이제 중소기업 안정 자금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쭉 해봤는데, 예. 과연 이것이 현장에서 먹히고 있는지, 전 이걸 체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주 신용보증재단에 예. 갔더니요, 상담이 그 종료 번호 대기표가 다 마감이 됐어요. 너무 많이 신청을 했죠. 네, 지금 뭐 난립니다, 가보니까. 그렇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뭘 해야 될까? 어떤 뭐 정책을 요걸 하자 저걸 하자 하는 것보다 실제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구체화되어 오는데 혹시 장애물은 없는가? 이걸 살폈는데요. 첫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분할 상환제도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일시 상환제도밖에 없어요. 서울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다 분할 상환제도로 해서 원리금 상환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받아가서 5년 거치, 1년 거치 4년 하잖아요. 그러면 한 2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걸 가다가도 위기가 왔어요. 그럼 2천만 원을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분할 상환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제주 신용보증제도 재단의 운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할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당장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상환 기간을 1년 정도는 특별 연장하는 것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자 보전책이요 3.5%가 보통 은행 금리인데 우리 도에서 그 이자 차익을 보전하는 게 한 2.1%를 줍니다. 1.4% 정도를 이제 대출해 가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자를 물고 있는데 1년에 한해서 1%를 더 깎아주자. 그러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심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는 급하게 제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좀 준비해 놨습니다. 그야말로 현장에 다녀서 그런지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을 직접 얘기하는데 총선 출마자가 아니라 지금 정책 위반자 같아요. 저는 정치인이 정책 위반자의 길을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의 소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만나보면 민심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이 우리가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해주자, 해달라. 그리고
경제 문제 네. 많이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민심을 파악했다면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좀 더 제주의 미래와 예.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삶의 고통 이런 것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청년의 청년 세대도 그렇고 제주도도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미래가 안 보인다. 이게 희망의 구체적인 어떤 손에 잡히는 청사진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저는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주제 세미나라든지 그런 거에 정말 몰두를 해야 되겠다 싶어요. 청년이 가장 미래에 안 보이는 게 직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주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제주의 제주가 어떻게 가지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걸까요? 1대1의 청년하고 만나면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시원해요. 그게 뭐냐? 주택입니다. 주택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늘 도지사 선거 때도 그랬지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내는 영구 임대주택. 그래서 돈은 재정적 부담 없이 그거를 상환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다시 말하면 한 1억을 갖고 집을 지었어요. 그럼 청년이 1억을 50년 동안 나눠내는 개념으로 임대를 받으면 이게 재정적 부담 없이 청년을 위한 영구주택.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돼가면 주택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소비 수요가 엄청 늘죠. 그러겠죠. 왜냐면 주택에 묶여있는 돈이 크니까요. 그렇죠. 묶이지도 않고 또 거기에 계속 적립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고 또 지방정부가 주도를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걸 지원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청년이 많이 오잖아요. 기업이 옵니다. 그렇죠. 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기업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종합적인 처방 청사진을 갖고 제주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선도 치르시고 본선도 가셔야 될 테니까 네. 그 두 여정을 위한 간단한 각오 짧게 네. 한마디 하시면서 인사할까요? 어떻게 한번 하시죠? 제가 중도와 보수가 힘을 합쳐서 혹은 또 합리적 상식에 기초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해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권력 독점 체제를 타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심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에 중도 보수 통합에 합류를 했는데 이번 선거야말로 제주 지역이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변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16년 동안 정체되어 왔던 길로 다시 계속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도민들에게 호소할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현재 아쉬운 거는 예비후보 등록 오늘 했거든요. 이게 통합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서 좀 준비가 아직 덜 된 게 있죠. 기존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해서 많이 뛰셨던 3명의 후보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좀 잘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시 갑선거구 출마자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철 예비